무고로 고소를 했어. 그런데 내가 질 리스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 6.4%의 비율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로우 리스크의 슈퍼 하이 리턴이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연변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진짜 성범죄 무고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소개팅 앱에서 만나 여자 고소죄, 무고죄 대책 마련 목소리. 무고가 지난 5년간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 무고가 32%나 늘었고, 이 전체 무고 중에 성 관련 무고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네, 엄청나죠? 통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얼마나 많을지. 일단 기사 이런 데 찾아보면 무고 건수가 한 4,000건 정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기소율 자체가 매우 낮아요. 무고가 이제 접수된 건이 12,800여 건, 굉장히 많죠. 이 중에 기소된 사건은 1,170건, 9.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형법의 기소율이 30.9%인 거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많이 나오는데,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6.4%밖에 안 되고,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28.7%밖에 안 된다.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게 무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만 봐도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 그러면 접수된 건이 13,000건이라고 하면 이건 전체 무고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40%가 성범죄 무고라고 치면 한 5,200건이 무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보이죠. 1년에 한 5,200건 정도가 성범죄 무고로 고소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밖에 없냐?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고소되는 그 고소율 자체가 매우 낮아요. 성범죄 무고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나서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원치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분들의 심리가 뭐냐면, 더 이상 사건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사건을 종결짓고 싶기 때문에 무고를 하면 또 무고 조사 받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심리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무고 고소해도 수사기관에서 잘 안 받아준다는 것을 누구나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심리 때문에 나는 안 될 거는 아예 안 하겠다, 변호사 비용도 또 써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고소하는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포함을 하면 무고당한 남성들 중에 무고죄로 여성을 역고소하는 비율은 진짜 많이 잡아봐야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소율 한 30%라고 치면 성범죄 무고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게 한 5,200건이니까 여기 한 3배를 곱하면 적어도 한 15,000건 정도는 성범죄 무고가 이렇게 많다. 그럼 요즘 들어서 유독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최근 5년간 굉장히 무고가 늘었는데, 여러 가지 특성도 있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참지 않는 MZ의 특징이겠죠. 예전에는 실제 피해자를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상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참고 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야 고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나잇 하고 나서 갑자기 남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기분 나쁜 상황이고, 이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감히 나를 버려? 이러면서 고소를 날린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술김에 이 남자랑 하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더럽네 이러면서 또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전에는 또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청 고소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요즘 이 MZ세대는 참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고 고소도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무고 등 무고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풍조가 있는데다가, 그런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신고를 당하는 것 자체로 엄청난 타격이 있잖아요. 성범죄는 신고받는 것만으로 성폭력 피해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는데도 그렇다.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뉴스 기사에 실명이 언급되는 등 사회가 허다하다.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할 기회가 잦은 학교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지도사 등도 여학생의 주장만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말 심각하죠. 이게 무고가 입증되지 않아 피해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을 시 이들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으며, 이들의 주변으로부터 이들의 평판 역시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다. 그 뒤가 매우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나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표현이죠. 요즘에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성범죄 심각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성범죄의 무고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데 모든 사회가 다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올라갔지만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인식은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걸그룹 무고 사건만 봐도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바로 집행유예를 풀어져 버리잖아요. 합의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범죄 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나 많은 수사관님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자기가 안 당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범죄 무고 당하면 죽고 싶어 해요. 정말 이런 사회 풍조가 만연하니까 무고하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MZ의 어떤 풍조, 특성 이런 게 합쳐지면서 내 감정이 더 중요해.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저 남자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고소를 날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범죄라는 인식도 별로 없고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성시대, 여시 이런데 무고하게 남자 담그는 법 이런 글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적 인식을 너무나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고소의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죠. 성범죄에는 매우 엄벌을 하는 기조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 나오면 무조건 실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5천이 넘어가는 이유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합의 안 해도 막 집행유예 나오고 하면 이 돈 주고 합의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기조가 있고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걸 정해져 있으니까 합의금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합의금 5천이야. 와 이거 대박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에 반면 고소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접수된 무고 12,800건 중에 기소되는 비율이 9.1%예요. 전체 형법 기소율 중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처참한 수준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 검사님들이 무고죄를 귀찮아하고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입증 수준을 매우 높여버렸어요. 이걸 잘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실제 검사님들이 이걸 법원으로 넘겨도 무죄 판결 비율이 매우 높다. 유죄 판결 나온 비율은 28.7%밖에 안 돼. 70% 넘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자 인생 하나 담그려고 감정적으로 했든 아니면 돈을 얻어내려고 했든 무고로 고소를 했어. 그런데 내가 질 리스크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 6.4%의 비율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로우 리스크에 슈퍼 하이 리턴이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어차피 경찰은 내 편이다. 수사기관에서 성범죄는 유죄 추정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방어하려면 진짜 눈물에 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또 무죄 추정이야. 그래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방어를 다 해줘. 고소한 남자에게 오히려 여성분이 혹시 그때 많이 취하지 않았나요? 여성분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검사님 그리고 우리 수사관님이 여성분의 변호인 같아. 경찰은 어차피 여자분 편이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리스크 없이 내가 기분이 상하면 바로 고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크게 두 가지 개인적인 대응책과 사회적인 대응책 이거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많이 한 얘기죠. 첫 번째 일단은 조심해라. 일단은 저주라 호구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고소 당하는 순간 일단 남자가 100% 손해예요. 당하는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 이거는 좀비 모드. 여러분 진짜 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다. 그럼 한 3일만 잠을 못 자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하죠. 돌아버리는데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아예 내팽개칠 수도 없고 대학생이면 수업 안 들을 수도 없고 아예 거의 폐인이 된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살이 쭉쭉 빠져요. 거의 어떤 분은 한 3주 만에 6kg 빠진 분도 봤습니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 성범죄 무고 고소당하면 진짜 살 금방 뺄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 시작되죠. 나락은 확정이고 유죄 여부 상관없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는 져줘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사과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자극하지 말라 이거죠 일단. 그래서 고소를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철저한 대비. 이거는 녹음만 한 게 없죠. 최근에도 건실하게 일하던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어플에서 만난 분에게 고소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 가지고 이제 방어를 잘 했는데 녹음만으로 그런 방어가 되냐? 녹음도 좀 애매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전체를 녹음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부분 녹음을 해가지고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변론과 수사 준비 이런 것들로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서 방어로 종결된 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번째는 이제 펜스룰. 이게 뭐냐면 아예 엮이지 말라는 거죠. 여자분이 있는 데는 가지도 말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이 달리는데 스탑 럴커가 있는 이 저그전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무조건적인 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본능을 거스르는 해법이거든요. 남녀가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나 자신을 아주 수도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무조건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탄 사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루투스 추행이라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펜스룰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방어가 안 된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잖아요. 나 자신을 스스로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한 남자들 지켜주고 하라고 나라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법 수사기관이 무고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이거 무고 중범죄니까요. 중범죄로 바라봐야 되고, 기소율도 좀 높이고, 기소율을 일반적인 범죄 기소율과 비슷하게 30%까지만 정상화를 해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죄 판결 비율, 이것도 몇 프로였습니까? 전체 고소되는 건 중에 4.6%밖에 안 되고,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형량도 너무 낮아요. 지금 무고를 해도 집행유예를 줘버리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범죄와 동일한 형량을 줘야 된다. 자신이 담그려고 했던 그 범죄 3년 이상이거든요. 으로 무고를 했으면 3년 이상이 나오는 게 맞죠. 성범죄 무고 진짜 엄벌하면은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이렇게 고소 못할 겁니다. 남자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려고 팔자 마렵게 하는 이런 중범죄거든요. 무고죄.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전반적인 무고의 비율이 낮춰지고, 그런 상황에서 나 자신 또 조심하고 이런 게 돼야지 방어 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셀프 디펜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구리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가입도 좀 해주시고, 오픈 3개월 만에 1,800명이 가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데 아직까지 너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고소당하신 분 중에 이제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무료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 고소당하기 전인 분들도 사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면 여기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집단지상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어구리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정보교환 많이 하시고, 나아가서 또 나라가 또 바뀌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도 가입 많이 해주시고, 요즘 사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 늦어졌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제 본업이 또 유튜버가 아니라 변호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사회의 어떤 제도를 좀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또 드리고자 유튜브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저희 유튜브 멤버십도 좀 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운 여름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피서지나 이런데 놀러 가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또 그런 성범죄 무고가 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또 조심하시고 슬기롭게 여름을 한번 지내봅시다. 파이팅입니다.